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혁신도시가 이른바 두 번째 실행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하면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무안공항과 한전공대에 이어 광주와 전남이 함께 협력해야 될 세 번째 주제로 혁신도시 시즌2에 관련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 부문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석입니다. 네, 이어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병규 광주시 혁신도시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주입니다. 네, 요즘 혁신도시 시즌2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요. 시즌2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시즌1이라고 보고 그 이후를 지금 시즌2로 시작된 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10년의 혁신도시와 앞으로 추진할 10년의 계획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1차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중심이었죠. 네. 이전된 공공기관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 대상이 공공기관에 있었죠. 이게 잘 내려가라. 자, 어떻게 배치할 건가 여기 있었고, 이제 추진 과제도 어떻게 차질 없이 할 건지, 또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능하면 다 왔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전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또 어떻게 매각할 건지 이런 등등의 일을 가지고 했었죠. 네. 시즌 2가 오면은 네. 이제 그 옮겨만 놓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 목표도 이전 완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전되어 오신 분들이 네.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기업이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과 또 대학과 이런 연구소와 기업들이 잘 어울려져서 이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러스터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집적화된 걸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착근을 시켜서 발전시켜서 지역을 선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 혁신도시 시즌 2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또 드라마나 뭐 프로그램처럼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영어를 표현을 썼는데 2단계 혁신도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2단계 혁신도시다. 예. 더군다나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즌 2라는 2단계 개발 계획이 언급되는 자체가 좀 감개무량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걸 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불만족스럽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에 대해서 참 감개무량한 점이 있죠. 그 이영석 최고위원님,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예. 당 대표 되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122개를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더 불붙은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지난 9월 4일이죠. 이해찬 대표께서 네. 국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라 하는 그런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철학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며칠 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왔던 게 또 지방 분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공약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참여정부 때 지방 분권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이게 거의 이제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즌 2를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맥락을 같이 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찬 대표께서 참여정부 국무총리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또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시즌 1에 네. 워낙 큰 대박을 친 게 사실이에요. 한전이라는 가장 큰 공기업이 저희 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출이 거의 60조입니다. 59조 8천억. 영업이익만 해서 5조에 가까운 이런 큰 공공기관이 여기에 내려오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 2를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더 정부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시즌 2에서 시즌 1에서 잘 보여줬던 우리 광주와 전남의 광역 행정협의회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122개 공공기관을 저희 나주혁신도시와 연계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다. 네네. 힘 있는 여당에 또 그 맡고 계신 역할에도 자치분권 최고위원 맡으셨으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예, 다들 바랍니다. 뭐 저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시도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혁신도시가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에 하는 경험을 아까 말씀하신 대박은 대표적인 건 한전을 말씀하셨는데 시즌 2에는 과연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에 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도 뭐 두 분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 유치 대상 기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시즌 1의 대박 난 게 맞습니다. 네. 그걸 이어서 시즌 2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합심해서 좋은 기관이 또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관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실현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파악 중에 있고 네. 그런 대상 기관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전문가들과 토의를 통하고 또 우리 전라남도 광주시가 또 만나서 전략적 판단하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치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로 상생하셔서 예. 말씀하신 건 이전 이미 옮겨진 공공기관과 유관된 기관을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나오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자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전남도 그동안에 이전 공공기관 16개 내려와서 네. 굉장히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요. 아까 대박은 났다는데 아직 대박 수준은 아니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네. 최근에 122개를 옮긴다고 추가 발표 있는 이후에 저희들은 자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려왔던 16개 기관하고 연관된 공기업이 한 1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남이 해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자연적 특성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이 한 26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공공기관의 분석 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회의를 좀 거쳤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논리와 그런 내용을 좀 개발해서 어떤 기관이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조만간에 유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오면 그 종전의 이전 기관과 연관된 기관 이런 식으로 좀 뭐 기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고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유치한 것과 유사 연관된 이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1차 혁신도시 그 시즌 1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저 기억에 네. 176개 공공기관 중에서 한 154개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2018년에 거의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전이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122개 기관이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152개 기관이 대상인데 122개가 이전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즌 1에서 저희들이 유치했던 기관과 연계된 기관 위주로 본다면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한 공기업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정국과 관련된 공공기관 그리고 또 농림축산식품 관련 그런 부서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지금 한전이라는 가장 큰 공기업 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유치해 왔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도 이전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시장 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창원에 전기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기연구원 분원을 광주로 갖고 오려는 그런 준비를 했었고 아마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본원도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전기연구원 본원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전과 연관 그렇죠. 관계 예,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예. 이번 시즌 2를 준비할 때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공공기관 플러스해서 네.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지명하지 않는 기관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큰 틀에서 노력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약간 거기를 네. 좀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구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부 출자 비중이 30%다. 뭐 이런 기준이 뭐 있는 건데 새로 만드는 공공기관들은 거기를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29%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 혁신도시 특별위원회에서 그 공공기관들의 꼼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좀 법을 좀 손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현재 그 자회사가 또 많이 있어요. 자회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2016년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회사가 한 5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만들어 놓은 자회사들이죠.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력업체는 이제 공공기관별로 협력업체가 몇 개씩 되는지 현황 파악을 의뢰를 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이게 좀 협력업체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고 그런가 봐요. 그러나 이건 이제 짐작한데 그럼 1000개는 뭐 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새로운 시즌 2에서 공공기관 이전, 자회사 이전, 협력업체 이전 그리고 또 에너지밸리 등등 해서 새롭게 막 유치하고 있는 거 이거 만들게 해보면은 시즌 1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대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서도 그거를 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과거 우리가 시청자들 혁신도시 시즌 2 하면 또 다른 큰 공공기관을 좀 오는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시도가 또 상생해서 한전처럼 또 다른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는 거냐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보다 유관기관을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완성해 가는 쪽에 무게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서로 두 분께서 두 시도가 큰 걸 가져오기 위해서 뭐 합작하고 있는 거 있다는 말씀이 좋고. 네. 사실은 광주 광역시에서는 네. 이번 발표 이전에 이미 예.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새 정부 균형 발전 정책과 광주시 대응 방안을 용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우리 지역이 비교 위에 있는 에너지와 문화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추가 이전에 와서 같이 더 복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즌 2를 맞이한다고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 시가 비교 위에 있는 우리 시나 광주 전남이 비교 위에 있는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검토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까 이민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약 383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6년도에 이전 공공기관 판단할 때 323개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그래서 그 중에서 수도권에 시설물이 있다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통일 관련 네. 공공기관 이 업체들을 빼고 153개를 이전해 왔거든요. 네. 근데 2006년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이 또 6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83개입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정도는 이전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한 거의 이천 대표께서 발표하신 122개입니다. 네.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가 이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진짜 이전에 공공기관은 47개로 파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나코도라든가 산업 인프라라든가 네, 이런 네. 측면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네.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즌 1에서 다 이렇게 나눠졌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네네. 있고 이번 시즌 2에서 이제 지역에 배치될 공공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연관 관련 공공기관들이 거의 많거든요. 내실을 얼마만큼 다지냐는 것이죠. 지금 그 통계청 자료 보면 2016년 자료입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 GDP 국내 GDP 총 생산의 49.5%가 집중돼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 인구도 거의 4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심지어는 신용카드 결제 80%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려는 것은 17개 시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자립구도를 만들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가져오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우리 시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련에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관련 산업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에너지 관련 산업을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시켜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양 시도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또 당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략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이 일이 있기 전에 혁신도시 이 종합발전 계획을 지금 정부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5개년 계획인데요. 저희 시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그 내용에 이런 시즌 2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개발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에너지밸리 거점 육성 사업 또 지역 문화 거점 시설과 연계된 첨단 문화 산업 또 직류 개방의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조성 사업 또는 ICT 융복합 신산업 거점 기반 조성 사업 이런 중요 산업 특히 지역이 앞으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만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단위 사업을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전라남도에서 얘기해 주신 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이나 농생명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분야는 당연히 연관 공공기관이니까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해양이라든가 문화재 그런 관련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가 네. 뭐 국립해양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문화재진흥재단이라든가 관광문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주로 타켓으로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관들이 있고 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이제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이게 뭐 진짜로 한다. 그렇게 확정을 당정 간에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은 지역에서 이런 열망을 담아서 이제 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나 도가 만일 이게 진짜로 추진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시나 도는 뭐를 제공하겠다. 요구할 거는 뭐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전 그 유치할 때 그 경험을 보면은 그 굉장히 눈치 작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시도에서 치열하게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볼 거예요. 유치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우선 선결될 거는 유치가 그러니까 추가 이전이 완전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형식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혁신도시 안에 채워 넣을 건지 혁신도시 옆에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지정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또 치열한 말하자면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무난히 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진짜로 뭐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아무래도 양 시도는 유치에 대한 입장이시고 또 균형발전위원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말씀이 곤란한 것 같은 상대적인 전기 쪽에서 한번 에너지, 문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기관들이. 교수님께서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네.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지방 분권에 강점을 두고 계십니다. 강점을 두고 계시고 이해찬 대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정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드시 저는 추진된다고 봅니다. 특히 단순하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께서도 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는 재정 분권까지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뭐 7.5 대 2.5 이 정도 수준인데 6대 4까지는 지금 이 비율을 맞춰내겠다. 그렇게 해서 재정 분권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지방 일괄 이양법을 또 추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반드시 혁신도시 시즌 2는 올 수밖에 없다. 미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석 최고위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란 대박을 쳤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유치 경쟁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한전을 해서 두 시도가 너무 노력하지 않고 좀 더 느긋한 모습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물밑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2006년도에 이전공기관이 결정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현재하고 제도와 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이라는 특별법도 없었고 균형발전특별법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지방 이전을 발표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정책 결정자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 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지금 뭐 당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여기 민주당에 힘을 팍팍 실어드려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뭐 법과 제도의 문제는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제가 참여정부로 다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당시에 한전이라는 이 공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몇 군데 자치단체들이 그때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울산광역시가 막판까지 굉장히 저희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했던 게 당시에 박광태 시장과 전남의 박준영 지사께서 이 공동의 혁신도시라는 게 다른 데는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처음으로 광주 전남의 공동의 혁신도시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제안하면서 정부에
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양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광주 전남의 새로운 또 발전을 위한 그런 행정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내셔야 된다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은 또 당에서도 해내겠습니다. 저도 이 정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입장이 난처한 점도 있는데 이게 그 다른 지역의 그 프레이밍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렇더군요. 광주 전남은 뭘 많이 가져갔다. 우리는 이번에는 시즌 2에서 이제 줄 때는 광주 전남은 좀 조금 주고 우리 지역에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제가 참 할 말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광주 전남 그러면 다른 지역은 2개잖아요. 대구 하나, 경북 하나, 우리도 광주 하나, 네. 전남 하나 그래야 되는데 한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은 정부의 지원책이 한 혁신도시에 하나를 주기 때문에 지원이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좀 손해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 2개를 줘야 되는데 도시가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만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구부로 지원책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잘 좀 논리적으로 불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전과 관련해서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네. 에너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예술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과언이 아닙니다. 시즌 2에서는 사실은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한다고 아까 이영수 최고위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이전 공공기관 스스로가 어떤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 공공기관이 엊그저께 개최한 실무위원회 또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또 제안을 해서 이전 공공기관 이미 내려와 있는 이전 공공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활성화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기존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의 문제, 그 부분이 내실화의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짧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10년 한번 딱 분석 한번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실화가 되는지로 해서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어떤 분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아직은 활성화가 되고 지역 성장 거점 지역으로 된다라고는 아직 평가가 좀 이르고요. 네. 지금 단계로 보면 평가 단계로 보면 한 65점 정도 단계 되고요. 아무튼 한 2년 정도 되면 한 80점 단계 되는데 문제는 인력이라든가 뭐 연관기업 육성이라든가 연구 기능 이런 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건 기반은 아까 우리 이영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전이 와 있기 때문에 한전의 자산이 한 16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려와 있는 기업들의 전체 자산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자본은 물론 뭐 4조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체 임직원이 한 5만 8천 명 정도 돼요. 전체 임직원이. 근데 내려와 있는 직원들은 7,187명인데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인재 채용을 지역 인재 채용으로 지금 30%를 채용 목표제로 세워가지고 지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 채용이라든가 기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다각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인력 구하기 힘들고 기업이 정착하는데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업 정착하는 입지라든가 시설 투자 보조금이라든가 고용 교육 훈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약간 중소기업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발전 계획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전체 담아서 국토부에다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혁신도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시즌2를 이끌어갈 그런 기업 인프라의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면 시즌2하고 이전공공이랑 연계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또 누가 어떤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정주율이 30% 미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3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10년에 대한 평가죠. 예, 네. 혁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정주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는 의료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올려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당시에 세종시 기억을 해보십시오. 세종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다시 되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고, 다시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혁신도시 2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원에서는 혁신도시 1에서 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하나씩 다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방 분권과 연계돼서 만들려고 했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게끔 이 시즌 2에서는 그런 준비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과는 있다 이렇게 큰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지방이 앞으로 없어진다 막 한참 그랬잖아요. 지방 소멸한다. 근데 그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도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소멸 대상 시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혁신도시가 있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또 지방세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나주시 지방세 예산 증가를 보면은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매년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 자료 계산 명확히 나온 거에서 보니까 4,534억 정도가 지방세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간 경제 건데,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간 말씀이시네요. 건데 네. 그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나주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5분의 1이 나주에 지금 집중되는, 거의 이제 한전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지역에서 자꾸 돈 얘기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매년 1,000억씩 증가하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주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예산 상황이 좋은 단체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지금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 지역 인재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2014년에 보면 그 지역 인재 채용이 한 2.8%, 3%가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14%, 요게 2017년 자료로 14% 정도, 목표는 30%로 하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취업이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지방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이걸 계속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역에 희망을 주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활성화가 돼야 네. 그 지역의 대학에서 기술도 만들어내고 인재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산업이 생기고 창업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뭐 클러스터라든지 상호 협력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아까 이민원 최고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은 많은 그 취도민께서 혁신도시 생겨서 뭐가 좋은데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해오십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크게 2가지를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부분인데요. 지방세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2014년 이주에서 15개 기관이 이주해 와서 늘어난 세금이, 지방세가 총 2,975억 원, 즉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 순수 이전 공고에 낸 세금만 해서 537억 원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봐서는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세수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요. 2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전 공고원이 내려옴을 해서 꿈의 직장이라 하는 이런 좋은 직장에 우리 지역의 젊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에 의무 채용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인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3%씩 2022년까지 네네. 30% 이상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 생이나 대학 졸업자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앞으로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기여할 거라고 기대가 돼서 일반 시도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혁신도시가 와서 체감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실제로는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그거에 대해 뭐 일자리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뭐 근데 당초에 시즌 1에서 사실 이전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자생력으로 알아서 해라는 쪽으로 사실 법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뭔 소리냐, 활성화해서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실 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 공공시설 기본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사실 준공을 마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세금은 아까 3천억 정도 걷어졌다는데 지금은 감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천억은 아니고요. 매년 한 600억 정도 들어옵니다. 나주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한 300억, 전라남도 민간에 들어오는 세금이 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여태까지 한 세금 한 2,900억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드렸는데 그 중에서 기반 시설 하는데 한 1,500억 정도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반 시설 무슨 문제냐면 환경이라든가 교통, 그 공공시설, 그 부족한 시설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사실 이 공공기관 낸 세금 가지고 주변 지역 발전가가 같이 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물며 구례에서까지도 혁신도시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안, 구례, 뭐 보성, 화순, 나주, 뭐 한평 이런 지역에서도 한 2,500명이 혁신도시 이사 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지역은 당연히 사실 균형 발전에 또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금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주변 지역 발전을 꾀할 그런 여력이 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2023년도까지 감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이 기금을 마련해서 주변 지역 발전까지 같이 꾀야 됩니다. 그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 목표가 혁신도시 활성화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시즌 1에 그 얘기를 해주시고 시즌 2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되게 좀 나왔는데요. 그중에 기업 유치를 여쭤본 것은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걸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냐. 그걸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겠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 협력관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게 이제 혁신도시 여러 가지 SOC나 인프라에 많이 소요가 돼서 크게 지금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혹시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잖아요. 고정 비용이고 앞으로는 굉장히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인데 실현을 못 하셨었어요. 뭐냐면 2차 분권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차 분권으로 이런 시도 광역 단위 행정의 이런 분권화를 이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시군 단위 분권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민원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시군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앞으로 정책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 시즌 1에서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주 여건을 얼마나 높이냐는 겁니다. 네. 예. 내려와야죠. 서울에 있던 기업이 왔으면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이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거 여건, 교육 여건, 의료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 시도가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갖춰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신 기업은 이익이 창출돼야지만 내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를 주게 되면 반드시 저는 기업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네. 정주여건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에 사실은 태생적인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핵선을 만들 때부터 저희는 부족한 점이라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니고 장애물이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정주여건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시도에 그 순위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광주가 10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10개 중에 9위를 했는데요. 사실상 꼴찌 수준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 울산 같은 혁신도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도시 안에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이 월등히 높습니다. 기존에 있는 SOC를 활용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의료 서비스 또 우리 교육 환경 이런 것들 다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도 정주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꼴등을 한 우리 충북과 우리 광주 전남은 면 소재지에 조선하다 보니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이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시즌 1에 많은 부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흡한 것은 노력의 부족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2차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명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영석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양성 구매입니다. 인력 양성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매인데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이 혁신도시에 들어와서 오픈 캠퍼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그래서 이걸 개정해 달라고 지금 교육부에 요청 상태이고요. 그리고 창업 공간인 오픈랩이라든가 오픈 캠퍼스가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인력이 양성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기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금 지역발전 지역발전 계획에 수립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연관기업들이 1년에 6,350억을 내 가지고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제도 수준으로 좀 해달라.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한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도 감면받고 5년 동안 매출액에 대한 그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일정 부분 수의계약이나 네. 제한경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수도권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법인을 옮겨야 되니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다양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 기반시설 만들고 뭐 기업을 짓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힘드는데 세금까지 또 내려가면 굉장히 이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초기에 어느 정도 정착 단계까지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 제한 특별법도 개정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정주여건을 이제 우리 이영석 최고위원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가면 서울보다 더 살기 좋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이게 또 지역의 원주민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너희들은 뭐냐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게 지금 규모가 좀 우리가 나주 같으면은 규모가 좀 안 돼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도시라는 게 그건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곳은 정주여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주여건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조건 이게 정주여건인데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있을 것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부에 광주에 직업이 몇 개냐고 누구에게 이제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6,500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직업이라는 게 한 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갑자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직업들이 다 있어야 좀 살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우리 나주 혁신도시 같으면 주변의 도시들하고 그렇다면 광주하고 또는 나주 원도시 뭐 연결이 좀 잘 돼서 부족한 정주 여건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된다거나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직업이 많이 생겨나고 하면은 정주 여건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럼 뭘 정주 여건으로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대개는 이제 초등학교 좋은 거 있을 거. 교육이죠. 좋은 거 있을 거. 그리고 또 마트가 좀 큰 게 있을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병원은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이제 갖춰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점점 좋아지리라고 보고 그러나 뭐 기다리세요. 그럴 수만은 없어서 송구합니다. 네, 그 정주 여건을 통해서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치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즌2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에 대한 광주 전남이 내밀 수 있는 강점, 뭔가 그런 걸 부각시키면서 보완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두 시도의 노력이 특별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의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주 여건 발전책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나주 혁신도시가 고립무원의 도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이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도시화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주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다 판단하고 지금 광주가 광주 강진 완도 고속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것도 그냥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순천까지 가는 경전선도 혁신도시를 지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효천역과 남평, 예. 나주 혁신도시, 나주까지 이어지는 광해철도도 속히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도로망이 확충됨으로 해서 여기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면 아무리 나주시에 좋은 병원을 만든다는 치더라도 대학병원만큼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나주에 사는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통망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정주 환경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 SOC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주변 지역에 뭐 환경 그런 농축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시에서 최근에 한 3년에 걸쳐서 반경 1km 근방에 한 240개의 그런 시설을 다 폐업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을 쏟아 부었는데요. 앞으로도 반경 한 1.5km, 3km까지 하려면 한 3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시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주역계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사실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어떤 것은 다 감수를 하는데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고등학교,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 자유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좀 만들기 원합니다. 물론 인근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있는데 특별 전형으로 10% 뽑도록 돼 있는데 이 학교가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하나고 내년에 한 개가 더 이제 개설이 되는데요. 이 학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교사라든가 인프라라든가 학생의 선발 능력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지혜를 모아서 좀 학교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금 이제 이 두 시도 차원의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결국 이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완성돼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마무리로 이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완성돼야 될 일들을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얘기도 좀 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었는데요. 혁신도시 시즌2 다 필요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필요 없다. 제발 좀 우리 눈앞에 있는 저 SRF 저것만이라도 좀 없애달라. 그 쓰레기로 태우는 거 있잖아요. 열병합 발전소. 그것만이라도 없어졌으면 우리는 소원이 없겠으니까 시즌2 얘기는요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감성을 거스르는 일들을 지금 말하자면 그 공공 영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성공시켜야 지역이 살고 나라도 산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예, 혁신도시 뭐 시즌 2와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주 여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완료된다는 것은 혁신도시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자본이 투자돼야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양 시도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법과 제도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쪽에 오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의료, 문화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지역민하고 이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또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혁신도시는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이게 지역의 새로운 성장의 거점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가 정말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모델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생의 그런 거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 펼친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도시 시즌2라는 말처럼 혁신도시는 지금 과거 10년을 넘어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혁신만 할 수 없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노력 속에 혁신도시 출발과 부합하는 새로운 공공기관들을 마치 한전을 두 기관이 같이 유치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력을 기울인다면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